101권 세종 25년 7월 8일 신유 첫번째 기사 1443년 명정동 8년 종묘의 비를 빌다. 세종실록 101권 세종 25년 7월 8일 신유 두번째 기사 예조에서 의정부와 한제를 구할 대책을 의논하여 아뢰다. 1. 백관에 명령하여 가물게 된 까닭과 제액을 풀 수 있는 방법을 다 말하게 할 것. 1. 변경의 중대한 일 외에는 중외의 급하지 아니한 일과 요긴하지 아니한 역사는 풍년이 될 때까지 모두 다 정지하고 혁파할 것. 1. 강상에 관계되는 범행과 장리 외에는 그 고신을 몰수하였던 것을 살아있거나 죽은 것을 논하지 말고 모두 다 돌려줄 것. 1. 강상에 관계되는 범행과 강도, 절도, 제한 외의 옥중에 갇혀있는 자는 모두 다 석방해 용서할 것. 1. 성중관과 각사의 이전으로 연로한 자는 전례에 의하여 거관하게 할 것. 1. 경매의 관리가 간인자도 한 외에 모손된 것과 문서에 차착으로 모손된 물색은 모두 추징하지 말 것. 1. 각사의 노비가 모손시켰거나 유실한 물색은 모두 추징하지 말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다만 구원과 각사의 노비가 유실한 물건을 추징하지 말자는 두 가지 조건만을 허락하고 이어 승정원에 이르기를 이제 영선하는 것을 혁파하자고 하였는데 내가 숙질이 있으므로 물러가 거치할 곳을 불가불 경영하여 하겠다. 만약 이 역사도 역시 불편하다고 한다면 이를 정지하고 혁파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 없으나 간이되는 비록 백성을 역사시키는 것이나 이미 거의 성취되었고 대군의 집은 역시 이미 준공되었으며 비록 완성되지 아니한 집이 있으나 후일의 형편에 따라서 영조할 것이니 하필 오늘의 영조를 끝내야 하겠는가. 각사의 연로한 이전의 거관은 가할 듯 하지만 나이를 속이고 거관하다가 형벌을 받으면 도리어 원한을 일으킬 것이니 역시 실행할 수 없는 것이다 하였다. 감림자도는 물건을 감독하는 자가 스스로 도둑질하는 것이다. 세종실록 101권 세종 25년 7월 8일 신유 세번째 기사 육익명 등 80여인의 고신을 돌려주다. 세종실록 101권 세종 25년 7월 8일 신유 네번째 기사 가뭄을 잘못된 정사에서 연유한 것이라 여기고 동반 각품과 서반 사품 이상은 밀봉하여 건의하게 하다. 예조에 전지하기를 이제 농사가 한창인 때를 당하여 비 오는 것이 시기를 잃었으니 잘못된 정사가 있어서 재해를 이르게 하는가 염려되어 내가 진실로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니 동방각품과 서반사품 이상이 만일 할만한 말이 있거든 다 진술하여 숨김이 없게 하되 밀봉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101권 세종 25년 7월 8일 신유 다섯번째 기사 7월 8일 이전의 관리가 훔치거나 문서의 잘못, 노비의 모손으로 인해 유실된 물색은 추징하지 말게 하다. 호조에 전지하기를 오는 7월 초 8일 이전의 경외 관리가 간림자도 한 외의 모손과 문서의 차착으로 모손된 물색 및 각사의 노비가 모손시켰거나 유실한 물색은 모두 추징하지 말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101권 세종 25년 7월 8일 신유 여섯번째 기사 함길도 온승부 경원부에 4가지 색의 벌레가 곡식을 해하다. 청, 홍, 황, 흑 4색의 벌레가 곡식을 해하였다. 세종실록 101권 세종 25년 7월 9일 임술 첫번째 기사 사직과 북교의 여러 산천 등의 비를 빌다. 사직, 우사, 풍운내우와 북교의 여러 산천과 목명, 삼각, 한강, 백악의 비를 빌었다. 세종실록 101권 세종 25년 7월 9일 임술 두번째 기사 풍년이 될 때까지 영선을 중지시킨 폐단을 막을 방도를 논의하게 하다.
승정원에 전지하기를 이제 정부에서 풍년이 될 때까지 기묘하지 아니한 영신을 정지하라 하니 내가 매우 가상하게 여긴다. 그러나 입법한 뒤에도 부득이하다 하여 영선한다면 이것은 한갓 입법만 한 것뿐일 것이다. 외방의 창고, 관사, 향교가 기울어지고 무너져서 사람을 치게 되면 이는 부득이한 일이니 불가업을 영조하여야 할 것이다. 지난번에 강령전이 기울고 무너져서 고치게 하였더니 친히 본 자는 불가업을 고쳐야 한다고 하고 알지 못하는 자는 불가하다고 하였다. 이제 내가 호궁을 영조하는 것은 유람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또 미관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나의 거치할 곳은 비록 일간 모옥이라도 오히려 편할 것이나 나는 병자이므로 거치할 곳을 종당은 반드시 부득이하여서 영조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비록 정파하는 법을 세웠다 하더라도 형편이 오래 실행하지 못할 것이니 법이 서서 폐단이 없을 방법은 어떠한 것이겠는가 하고 드디어 정부에 가서 의논할 것을 명하니 신계하연이 숙치가 의논하여 아뢰기를 이제 한대가 절박하기 때문에 신덕이 우선 전제하자고 청하였을 뿐이요 반드시 영원히 정파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옵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배군 세종 25년 7월 9일 임술 세번째 기사 통사 이수제가 도구라가 명을 듣고 기뻐하여 길을 떠났다고 아뢰다. 왜 통사 이수제가 경상도에서 돌아와 아뢰기를 도구라가 명령을 듣고 기뻐하며 이미 길을 떠났습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101권 세종 25년 7월 10일 개해 첫번째 기사 도구라에게 상을 하사할 방법을 의논하다. 임금이 승정원에 이르기를 도구라가 더위의 고생을 무릅쓰고 온다 하니 내가 매우 가련하게 여긴다. 옷 3벌을 하사하고 반인에게도 각기 옷 1벌씩을 하사하고자 하는데 서울에 도착한 뒤에 줄 것인가 오는 노중에 줄 것인가 그것을 대신에게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 하고 인하여 주서 남지를 정부와 예조 당상관의 집에 보내어 이를 물으니 곤제 이숙지 허우는 말하기를 그 사람은 진실로 마땅히 중하게 상을 주어야 하겠사오나 오는 노중에서 후하게 주고 돌아온 뒤에 주지 않는 것은 불가하오니 먼저 옷 2벌을 노중에서 주고 인하여 말하기를 전하께서 내가 더위를 무릅쓰고 오는 것을 가련하게 여기신 고로 이제 특별히 의복을 주는 것이다 하면 그가 반드시 기뻐할 것이오며 올라온 뒤에도 또한 하사하시되 반인에게도 하사하는 것이 어떠하옵니까 하옵니다 하고 하연 김종수는 말하기를 상교에 의하여 먼저 오는 노중에 의복을 보내주고 동시에 갓 신등의 물건을 주고 만약 이 사람이 공이 있으면 들어온 뒤에 더 사급하고 돌아갈 때 이르러 또 가을옷을 주는 것이 어떨까 하옵니다 하고 황희는 의논하기를 상교가 윤당하시옵니다. 마땅히 먼저 노중에서 하사하고 돌아온 뒤에는 비록 주지 아니하여도 가하옵니다. 돌아갈 때는 또 가을옷을 주는 것이 어떠할까 하옵니다 하고 신계의 의논은 황희와 같은데 다만 도라가 과연 공이 있으면 들어온 뒤에 더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임금이 즉시 이 수제를 보내어 도구라에게 옷 3벌과 각과 신을 하사하고 반인에게도 옷과 신 각각 1벌씩을 하사하였다. 세종시록 101권 세종 25년 7월 10일 개해 두번째 기사 도채찰사 황보인 함길도 도관찰사 정갑손에게 풍흉을 살펴 축승하도록 명하다. 전제하기를 이번 장계에 성을 쌓는 역사는 국가의 중대한 일이므로 해가 거듭될수록 되도록 정지한 것은 불가하니 축성군 1만 2천명 중에서 4천명을 감하게 하고 다만 본도 사람만을 징발하여 쌓는 것이 옳겠다 한 것은 내가 생각하니 군인의 수요를 감하는 것은 장계대로 시행할 수 있으나 다만 올 가을 가뭄이 너무 심하니 장래가 염려된다. 만약 가뭄이 심하여 농사를 손상시킨다면 축성하는 역사를 하지 못할까 하니 그 화곡의 풍흉을 살펴서 다시 의논하여 형편에 따라 쌓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01권 세종 25년 7월 10일 개한 세번째 기사 비를 오게 하기 위해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나이든 자에게 영직을 제수하고 환상을 면제하는 것에 대해 의논하다. 임금이 승정원에 이르기를 고려 때에는 원단제를 지냈었는데 우리 태종께서 참례하는 일은 다 혁파하셨다. 원단제를 혁파한 것도 그 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북방 사람은 백마와 고니로 하늘의 제사 지내고 늑대와 수달피도 짐승이나 물고기를 가지고 제사 지낸다고 하니 예법에 비록 천자는 천지의 제사 지내고 제후는 산천의 제사 지낸다고 하였으나 이는 중국 지경 안의 제후를 가지고 말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궁벽하게 해외에 있으므로 전일의 병기량이 비를 비려고 하면 반드시 하늘의 제사 지내야 된다고 강청하여 비를 얻고서 말하기를 이것은 하늘의 제사 지냈기 때문에 비가 내린 것이다 하였으니 이제 하늘에 제사하는 것이 만약 옳다고 한다면 내가 결심하고 지낼 것이다. 그러나 평시에 하늘에 제사 지내지 아니하다가 제의를 만나서 제사 지낸다는 것은 불가함이 없겠는가? 제사를 지낸다면 반드시 친히 행해야 의물과 성함을 가질 것이요 친하를 보내서 제사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만약 친히 지내지 아니하면 하늘이 어찌 즐겨 험양하겠는가? 마하지 못한다면 내가 마땅히 친히 제사할 것이다. 그 의주를 자세히 정하게 하고 제기는 질그릇과 바가지를 쓰고 정결을 귀하게 여기겠는데 이제부터라도 미처 준비할 수 있는가? 만약 정결하지 아니하면 이것도 역시 하늘을 속이는 것이다. 하니 승지 이승손 강석덕 유의손 황수신 등이 아뢰기를 사람이 궁하면 반드시 하늘을 부르고 또 시경의 운 한편에 이르기를 신마다 거행하지 않는 이가 없다 하였사옵고 주에 이르기를 폐지하였던 제사를 거행하여 지냈다 하였사오니 이제 하늘에 제사하는 것이 옳을 것이오며 그 의물도 또한 마땅히 형편에 따라 썼을 것이오며 제기인즉 제변이 박절하와 준비하여 만들게 미치지 못할 것이오니 마땅히 정결한 것을 택하여 쓰는 것이 옳을 것이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하늘에 제사 지내는 것은 중대한 일이니 마땅히 의정부 예조와 의논하여야 할 것이다. 하고 드디어 황희신계 하연 권제 이숙지 김종석 허후를 불러 진양대군 이유와 안평대군 이용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농사가 한창 성할 때 가을 가뭄이 너무 심하여 내 마음이 민망하다. 각사의 벼슬하는 자로서 나이 40의 천자 이상은 영직을 제수하고 또 정사년 이전의 환상을 면제하여 백성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경들은 의논하여 아뢰라 하니 황희신계 하연 권제 이숙지 김종석 허후가 아뢰기를 벼슬하여 나이 늙은 자에게 영직을 제수한다 하옵신 상규는 윤당하옵니다. 다만 의창은 국용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백성을 구제하는 명맥이온데 민심이 간악하여 견감을 희망하고 수령이 비록 날마다 편달하여 독촉하여도 즉시 환납하지 아니하고 지체하여 해가 오래되었사온데 만약 다 경감한다면 후일에 흉년을 만나서 어떻게 구제하겠습니까? 그 분수를 헤아려 경감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였다. 또 하늘의 제사 지내는 가부를 의논하게 하니 황희 이숙지 김종석 허후가 의논하여 아뢰기를 보통대에 하늘의 제사 지내는 것은 단연코 할 수 없는 것이오나 제변을 만나서 제사하는 것은 가하옵니다. 그러하오나 사람을 보내서 제사 지내게 하옵고 친히 제사 지낼 것은 아닙니다 하고 신계는 의논하여 아뢰기를 천자는 정월에 교우에서 하늘의 제사 지냈고 만일 한제를 만나면 제사 지냈사옵니다. 그러하오나 중국에서도 혹시 대한이 있지만 어찌 하늘의 제사하여 비를 얻었겠습니까 하고 하여는 의논하여 아뢰기를 사람의 일로서 비유한다면 사람이 평시는 조금도 참을 하지 아니하다가 환난을 만날 때에 이르러서 진언하고 기청한다면 사람이 어찌 즐겨 듣겠습니까? 비록 한제를 만나 제사 지낸다 하더라도 역시 불가한 것입니다 하고 권제는 의논하여 아뢰기를 신은 예가 아닌 것을 험양하지 아니하옵니다. 예가 아닌 제사를 하늘이 어찌 험양하겠습니까? 하늘이라는 것은 이치인 것뿐이오니 만약 들끌만치도 이치에 따르지 아니한다면 하늘이 돕겠습니까? 비록 제변을 만났어도 단연코 제사 지낼 수 없사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전에 영직의 제수는 내가 이미 마련하라고 명하였다. 환상에 이르러서는 만약 액수를 헤아려 경감한다면 백성이 어찌 기뻐하겠는가. 하늘에 제사한다는 의논은 신계 하연 권제 의논이 옳은 것이다.
사람의 일이 아래에 순리로 된다면 비록 제사 지내지 아니하여도 하늘이 어찌 제변을 내리겠는가? 사람의 일이 아래에서 순리로 되지 아니하면 비록 제사 지낸다 하여도 하늘이 어찌 복을 내리겠는가? 그러나 박절한 마음에서 혹시 제사 지내서 비를 얻을까 바라는 것뿐이다. 사람을 보내서 제사 지내어 하늘을 속인다면서 제사 지내지 않는 것만 갖지 못하다. 내가 들으니 북방 사람은 하늘에 제사 지낸다 하고 또 들으니 요금에서도 하늘에 제사 지낸다고 하고 평인에 이르러서도 역시 제사 지낸다고 하니 경들은 참작하여 익히 의논해서 아뢰라 하였다. 여럿이 의논하고 아뢰기를 북방 사람과 평민의 소위는 무지한 무리들이 이르고 또 제 집에서 한 일이니 어찌 비교해서 논란할 것이 되겠습니까? 또 요와 금은 스스로 천자라고 한 것이니 이것과는 같지 아니하옵니다. 하고 황희 김종수 이숙지 허우가 아뢰기를 사람을 보내서 제사하는 것이 옳고 친히 지낼 수는 없습니다. 하고 신계하연 권제는 의논하여 아뢰기를 하늘에 제사한다는 것이 이미 대체에 어긋난 것이오니 하늘이 어찌 강림하여 험량하고 비오게 하겠습니까? 하고 또 여럿이 의논하고 아뢰기를 환상석에 만약 1두가 부족하여도 환납할 수 없거늘 하물며 가만한 수령이 1, 2, 3석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X를 요량하여 경감하여도 역시 크게 기뻐할 것이옵니다.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각도의 환상에 대한 경감할 수량을 요량하여 마감해서 아뢰게 하고 기타의 백성이 원망하는 것과 백성을 기쁘게 할 일을 각각 다 진술을 하라. 하니 신계가 아뢰기를 신은 듣자오니 공법을 백성이 매우 편하게 여기는데 다만 하전 조세가 중한 것을 싫어한다 하옵니다. 만약 다시 하전을 심사하여 상중하의 3등으로 정하고 말감하여 세납을 거두면 백성이 더욱 편하게 여길 것입니다. 하고 황희는 아뢰기를 손댄 것에 따라서 손댄 만큼 감면해 주는 것은 조정의 성헌이오니 공법을 혁파하고 손실법을 실행하는 것만 갖지 못하옵니다. 하고 권제는 이르기를 각 고을 수령들이 진상한다고 칭탁하고 백성에게 중하게 거둠으로 인하여 백성이 매우 괴로워합니다. 하고 하연 김종선은 아뢰기를 만약 다시 양전하여 하전을 나누어 3등으로 한다면 반드시 소요스러운 패단이 있을 것이오니 전수대로 하여 감해주는 것만 가지 못하옵니다. 하고 정수가 또 아뢰기를 양계의 사졸로서 해가 오래도록 부박한 자를 적당한 때에 따라서 서용하면 민심이 기뻐할 것입니다. 하고 허후의 의논은 신계와 같다다. 임금이 즉시 사정전에 나아가 조서강 이승손을 인견하고 이르기를 내가 명철하지 못해서 이를 옳고 그른 것을 통견하지 못하여 조서를 받게 이르렀다. 지난번에 공법을 세우고자 의논할 때 신계가 실상 그 의논을 주장하였는데 이제 그 말을 변하여 조서를 감하고자 청하니 공법의 불편함을 알 수가 있다. 지금의 조서를 보면 예전보다 배나 되니 백성들이 원망을 역시 알 수 있다. 내가 공법으로 많이 거두어서 나라를 부하게 하려 함이 아니었다. 다만 손실법의 폐해를 염려하여 이 법을 세운 것인데 이제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중하게 거둔다는 비평은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법이라는 것은 아침에 고치고 저녁에 변할 수 없는 것이니 공법을 그대로 하면서 백성에게 편리한 것을 대신들과 의논하여 아뢰라 하니 여럿이 의논하고 아뢰기를 하전의 조서를 감하는 것은 옳을 것입니다. 환상은 경기의 3분의 1을 감하고 충청도는 7분의 1을 감하고 강원, 황해도는 4분의 1을 감하고 평안, 함길도는 5분의 1을 감하는 것이 옳을까 하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101권 세종 25년 7월 11일 갑자 첫번째 기사 화룡기우제를 행하다. 세종실록 101권 세종 25년 7월 11일 갑자 두번째 기사 부방한지 오래된 양계의 사졸들에게 관직을 제수하고 각도 목장의 목자들이 유실한 마피를 추징하지 않게 하다. 정년 김종서 신인손 정분을 불러서 양계의 사졸로 부방한지 해가 오래된 자에게 관직을 제수하는 것의 편부를 의논하게 하니 여럿이 의논하고 아뢰기를 부방 사졸로서 원지에서 5년 이상 된 자
다음의 원지에서 7년 이상 된 자, 건지에서 9년 이상 된 자 및 본업에서 부방하는 나이 60세 이상 된 자는 관직을 제수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며 그대로 따르고 드디어 병조에 전지하기를 평안, 함길 또는 산천이 넓고 험하며 도로가 험주하여 방어군사의 왕래하는 괴로움이 다른 도의 배나 대금만 일찍이 포상하는 법이 없었으므로 내가 매우 불쌍히 여긴다. 그 중에 방어하기를 가장 오래 한 자는 내가 사용하고자 하니 양도의 정군으로 부방한 자의 도로의 원근과 연월의 구근을 마감하여 아래라 하고 또 연에게 이르기를 각도 각 목장의 목자가 잃어버린 마핀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여럿이 아뢰기를 윤당하옵니다 하며 드디어 병조에 전지하기를 올해 가물고 비가 오지 아니하여 농사를 상하게 하므로 되도록 민심을 기쁘게 하여 혹시나 재변을 풀릴까 하니 오늘 7월 11일 이전에 각도 각 목장의 목자들이 고의로 잃었거나 유실한 마필은 일체 다 추징하지 말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01권 세종 25년 7월 11일 갑자 세 번째 기사. 온정의 소재처를 고하지 않은 벌을 받은 자들을 돌려보내고 이후로는 찾아내는 사람에게 보상을 하게 하다. 예조에 전지하기를 경기도 부평현의 향리가 온정의 소재처를 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일찍이 함기도에 입거시키고 또 쇠잔하고 망해가는 역의 아전으로 정하였던 것을 모두 방만하고 이제부터는 온정의 소재처를 고하지 않는다고 논지하는 법을 거행하지 말게 하고 다만 찾아내는 사람을 보상하는 법만을 신칙해 밝히라 하였다. 세종시록 101권 세종 25년 7월 11일 갑자 네 번째 기사. 고을 수령들이 진상을 칭탁하고 민간에서 거두어 들이는 것을 금지시키다. 각도 관찰사에게 전지하기를 들으니 각 고을 수령들이 진상을 칭탁하고 민간에서 거두어 들여 원망을 산다고 하니 경이 엄중하게 금지하고 만일 범하는 자가 있으면 엄하게 법으로 다스리리라 하였다. 세종시록 101권 세종 25년 7월 11일 갑자 다섯 번째 기사. 하삼도에 우선 공법을 실시하다. 호조에 전지하기를 손실 다펌하는 것은 진실로 좋은 법이나 실행하는데 적당하게 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백성의 폐단되는 것이 여러 가지이므로 이미 충청 전라 경상도에 우선 공법을 시험하여 편부를 시험하려고 하는데 그 하등전의 납세자는 그 전지의 토품이 척박하므로 혹 근심하고 탄식하는 자가 있다 하니 장차 하전의 등급을 나누어서 다시 조세의 액수를 정하겠으나 우선 금년에 3도의 하전은 매 일결에 각기 2두를 감하여 백성의 바라는 데에 따르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01권 세종 25년 7월 22일 얼축 첫 번째 기사. 의정부와 예조에서 일본의 통신사와 부사의 계급을 높일 것을 청하다. 이 앞서 일본의 통신사와 부사는 반드시 뱃을 높은 자를 택하여 보내는 것은 채통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대마도에 가는 부사 모수는 일찍이 의정부 사인 검상이 되었사온데 통계 40여월에 잠옷 부지런하고 수고한 것이 드러났사옵고 이제 또 해외의 길을 떠나게 되었사온데 그 계급은 정삼품이오니 이제 삼품을 주어서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도 가자 하여 보내고자 한다. 그러나 삼품을 어찌 공도 없이 갑자기 줄 수 있겠는가? 돌아온 뒤에 만약 전대한 것에 가히 상줄 만한 것이 있으면 삼품을 주는 것이 역시 어렵지 아니하다. 거기 갈 때의 의물 같은 것은 의정부와 예조가 함께 의논하고 아뢰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01권 세종 25년 7월 10일 얼추 두 번째 기사. 예조에서 하늘에 제사하여 비 오기를 빌 것을 청하다. 제후는 하늘에 제사할 수 없는 것은 상례입니다. 그러하오나 가을 가뭄이 너무 심하오니 이제 비가 오지 아니하면 추수의 희망이 없사와 제2의 절박함이 이때보다 심한 때가 없습니다. 예전에 모왕의 병이 위독하여 주공이 하늘에 빌어서 목숨을 청하였사오니 이것도 역시 지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제 하늘의 제사에 비를 빌려 하는 것은 역시 사전에 있는 춘추로서 항상 제향하는 제사가 아니었고 다만 한재의 절박함으로 백성을 위하여 비를 비는 것뿐이오니 참남한 혐의가 없을 것이 분명하옵니다. 신등은 생각하기를 의정부에서 백관을 영술하고 제기하고서 하늘의 제사에 비를 비는 것이 옳을까 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원단에서 제사 지내는 것은 내가 따르지 아니하겠으나 그 외의 여러 곳에 비를 비는 것은 일제 경들의 말대로 따르겠다 하였다. 세종실록 101권 세종 25년 7월 12일 을축 세 번째 기사. 우정은 우계번이 원익수와 이축은 이미 외임에 보직되어 있음에 산능의 보수 책임을 맡김이 법에 어긋난다고 하래다. 중에서 노고하는 것을 고르게 하는 것은 그 법이 매우 중하온데 이제 원익수와 이축은 이미 외임에 보직되었는데도 명하여 고쳐 임명하시오니 신등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겠사오나 입법한 뜻에 어긋날까 염려되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두 사람은 모두 산능 수복 감독관이었는데 이제 능실을 수축하는 때를 당하여 갈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그 제조가 사유를 갖추어 개청하였기 때문에 고쳐 임명하였을 뿐이다 하였다. 계분이 다시 아뢰기를 산능의 수보가 만약 다른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한다면 할 수가 없지만은 이제 한 제조의 말로 인하여 고쳐 임명하면 장차 이를 맡은 자가 다투어 개청할 것이오니 대법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외임에 제수된 자는 마땅히 가볍게 고쳐 임명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익수와 축은 능실을 감독하는 일이 매우 중한 때문일 뿐이다 하였다. 계분이 다시 아뢰기를 상교가 윤당하시오나 이 두 사람을 일이 끝나면 다시 외임에 제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알았다 하였다. 세종실록 101권 세종 25년 7월 12일 을축 네 번째 기사. 가뭄으로 인해 7월 12일 이전의 정류 이하의 죄를 모두 사면하다. 형주에 전지하기를 이제 올해 가물어서 비가 오지 아니하여 농사를 손상하게 하였으니 형벌이 적당함을 얻지 못하여 화기를 상하게 하였는가 염려된다. 혹시 관대한恩전을 베풀어 하늘의 꾸짖음에 보답할까 하니 오는 7월 12일 이전에 이미 결정하였거나 결정하지 아니한 정류 이하의 죄를 모두 다 사면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101권 세종 25년 7월 10일 을축 다섯 번째 기사. 각도 관찰사에게 석방되지 아니한 죄수들을 무율하여 병이 나지 않게 할 것을 전지하다. 금년은 가뭄으로 인하여 더위가 매우 심한데 이제 유 이하의 죄수는 모두 다 사면하여 놓아주었으나 석방되지 아니한 죄수는 옥에서 더위로 인하여 혹시 죽게 될까 두려워 내 마음이 몹시 근심된다. 경은 나의 지극한 마음을 본받아 곡진하게 조처하여 각 고을 수령들로 하여금 옥에 있는 죄수들을 무율하여 병이 나지 않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101권 세종 25년 7월 12일 을축 여섯 번째 기사. 가뭄으로 120여 명에게 노인직을 제수하다. 성봉조로 공주 참의를 이연기로 서안부 지평을 박인영으로 전라도 관찰사를 삼았다. 이날에 가뭄으로 인해 노인직을 제수한 지가 120여인이었다. 세종실록 101권 세종 25년 7월 12일 을축 일곱 번째 기사. 동방청룡기우제를 행하다. 세종실록 101권 세종 25년 7월 13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예조의 효자 순손 절부를 조사하고 병조의 전산 사람의 자손을 조사하게 하다. 세종실록 101권 세종 25년 7월 13일 병인 두 번째 기사. 장령 조자가 전례에 맞지 않게 사인에 임명된 강맹경과 범죄를 했음에도 수령에 제수된 이걱점 여덕운의 재임명을 청하다.
무릇 수직을 제수할 때는 반드시 사유를 갖추어서 위에 결재를 청하고 대간에 이문하도록 이미 일찍이 입법하였사온데 이제 수직을 제수받은 자가 퍽 많은데도 이조에서 일찍이 거행하지 아니하는 고로 신등이 그 이유를 이조에 물었사온데 마침 유지가 내려와 싸워 끝내 조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하오나 강맹경이 봉직으로서 사인에 임명되어 싸운데 사인은 전례가 마땅히 산품으로 거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맹경이 임기가 차서 거관할 때에는 그 계급이 겨우 통선에 지나지 못하니 신등은 알지 못하겠습니다. 맹경도 역시 산품을 줄 것입니까? 이제 검상의 자격이 사품이고 사인의 자격이 오품이라는 것도 역시 옳지 않은 것이옵니다. 이 극점 여덕유는 전에 이미 범죄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수령에 임명되었어도 모두 부임하지 못하였고 그 죄안이 모두 이조에 있사온데 이제 극점은 지강령 현사를 덕윤으로 지울진 군사를 시키는 것은 역시 옳지 못하오니 청하건대 다시 고쳐 임명하여 뒷사람을 징계하게 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수직을 제수할 때 결재를 청하고 이문하는 일은 내가 장차 다시 상고하겠다. 맹경은 진급되지 못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으므로 이제 사인에 제수된 것은 의리에 해로울 것이 없으니 맹경의 관직은 다시 빼앗을 수 없다. 또 검상이 사품이고 사인이 오품인 것이 무슨 방해될 것이 있겠는가. 극점과 덕륜의 일은 내가 장차 이조를 시켜서 핵실하겠다 하였다. 세종실록 101권 세종 25년 7월 13일 병인 세 번째 기사 제주에서 잡은 외인 셋을 의건부에서 국문하게 하다. 외인 소오 예 등 4민이 왔으므로 의건부에 내려서 국문하게 하였다. 세종실록 101권 세종 25년 7월 13일 병인 네 번째 기사 종정성이 여보 삼보라 등 사인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쳤다. 세종실록 101권 세종 25년 7월 13일 병인 다섯 번째 기사 외지 제교를 제술에 능한 자를 선택하여 임명하게 항식을 세우다. 이조에 전지하기를 외지 제교를 사람이 재간을 분별하지 아니하고 제수에 임명하니 실 옳지 못하다. 이제부터는 제술에 능한 자를 선택하여 임명할 것이고 만약 적임자가 없으면 함부로 채워 임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항식을 삼으라 하였다. 세종실록 101권 세종 25년 7월 14일 정묘 첫 번째 기사 남방정용 기우지를 행하다. 세종실록 101권 세종 25년 7월 14일 정묘 두 번째 기사 망제와 기우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실록 101권 세종 25년 7월 14일 정묘 세 번째 기사 장령 조자가 전례에 맞지 않게 사인에 임명된 강맹경을 고쳐 임명할 것을 청하다. 어제 아랭 강맹경의 일은 전학계 없어 명경이 오랫동안 진급되지 못하였으므로 이제 사인을 제수하여도 의리에 해될 것이 없다 하셨사온데 신등이 반복해서 생각하오니 사인은 거관하면 반드시 산품을 주는데 명경이 거관할 때에도 역시 산품을 주겠습니까? 사품을 주겠습니까? 만약 산품에 제수한다면 명경의 자급이 거관할 때를 당하면 겨우 통선에 해당하는데 통선에서 뛰어올려 산품의 직사를 제수하오면 이름과 실지가 서로 합당하지 아니하였고 만약 사품에 제수한다면 사인의 거관하는 예에 어긋남이 있사오니 마땅히 고쳐 임명하여야 하옵니다. 또 정랑과 좌랑이 거관하면 사품과 오품을 주고 사인이 거관하면 산품을 주는 것은 반드시 다 만 30개월이 된 후에야 제수하는 것이온데 이제 정랑이 되지 못하였던 자도 역시 간혹 통선이나 봉직의 자급에서 뛰어올려 정사품 사예를 제수하오니 역시 행수의 법을 세운 뜻에 어긋납니다. 외방에는 비록 수목사나 수도호부사를 제수하였어도 그 직무에 따라서 가자하는데 경중에서는 작업은 예전대로이면서 날마다 신직에 옮기고 고관에 임명되기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외임에 임명되기를 싫어하옵니다. 대개 사람들이 수직에 제수받으려고 하는 것은 승의문과 과전이 직사에 따르는 까닭이오니 청하건대 개정하는 것이 옳을까 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전일에 너희들이 명경의 일을 아는 것은 내가 그 의사를 다 알지 못했는데 이제야
다 알았다. 내가 마땅히 생각해 볼 것이다. 또 외방의 수목사나 수도호구사의 승업과 과정이 어찌 경관과 다를 수 있겠느냐. 행수의 법은 본디 그 뒤에 올려 옮기는 것을 막으려고 세운 것뿐인데 만약 반드시 좌랑 정랑을 제수한다면 제수하면서 수직을 제수한다면 방해되는 것이 심할 것이다. 그 사이에 잘못 제수한 자는 너희들이 논박할 것이요 나도 역시 장량할 것이다 하였다. 세종시록 101권 세종 25년 7월 14일 정묘 네 번째 기사. 잡아온 외인들을 건경의 양주부에 두게 하다. 의금부 제조 이숙지 김종서 한화학 정분 등이 아뢰기를 이제 외인의 공초한 것으로 보면 본디 다른 지경에서 노략질을 하려던 것이 바람에 밀려온 것이요 실로 우리나라를 침략하려고 온 것은 아닙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 첫 번 공초로 어떻게 그 실상을 알겠는가. 과연 그 말한 바 같다면 보방시키는 것도 가할 것이다. 그 외의 조치는 김종서가 주장하라 하였다. 여럿이 아뢰기를 경중에 가둬두는 것이 옳지 아니하오니 곧 근경의 주현에 나눠두는 것이 어떨까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양주부에 두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01권 세종 25년 7월 14일 정묘 다섯 번째 기사. 종정승이 외인을 죽인 최안을 살려줄 것을 청하다. 종정승이 사임운동을 보내 예절 글을 올리기를 지난번에 돈사문이 돌아와 말하기를 장차 최완을 못 뺀다고 하였사온데 이제 비록 완을 죽인다 하여도 나의 관할 사람이 어찌 다시 살아날 리가 있겠습니까? 또 교린의 의리에도 어긋나오니 청하옵건대 죽이지 마소서 하였으므로 예저히 내려서 의정부와 같이 의논하여 아뢰게 하니 여럿이 의논하고 아뢰기를 마땅히 답수에 이르기를 삼가 위에 아뢰겠노라 하고 만약 사이문이 다시 묻는다며 대답하기를 국가에서 구출하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01권 세종 25년 7월 15일 무진 첫 번째 기사. 비를 빌고 기우를 행하다. 사직, 우사, 풍운, 뇌우, 북교의 여러 산천, 삼각, 백각, 한각, 목력에 비를 빌고 석척과 승도의 기우를 행하고 또 태일 기우초와 중앙 황룡 기우제를 행하였다. 세종시록 101권 세종 25년 7월 15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추등 강물을 정지할 것을 명하다. 세종시록 101권 세종 25년 7월 15일 무진 세 번째 기사. 예의에 어긋나게 강맹경을 추천한 이조 관리를 탄핵하고 이를 막지 못한 조서강은 논죄하다. 임금이 의승손에게 이르기를 사인이 거관할 때는 반드시 상품을 제수하는 것이 상례이다. 이제 강맹경에게 종오품을 올려서 수사인을 제수하였으니 비록 만 30개월이 되어도 사품의 작업에도 미치지 못하니 거관할 때는 사품의 직사를 제수하려 하면 거관의 예의에 방해됨이 있을 것이고 상품을 제수하려면 행수의 법에 장애됨이 있을 것이다. 맹경에게 수사인을 제수할 때에 조서강이 역시 그 불가함을 말하였는데도 제수하였으니 반드시 뜻이 있을 것이다. 허무로 하여금 이조 관리를 탄핵하게 하라 하고 임금이 또 조서강에 이르기를 너가 이미 그 불가한 줄을 알면서 힘써 말하지 아니하였으니 너도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너의 지금이 이미 많으니 아직은 직무를 전대로 맡고 있으라 하니 서강이 아뢰기를 제수할 때 신이 이르기를 맹경은 오품이고 오품으로 도당의 수령관을 삼는 것은 조정의 광채가 없을 것 같다고 하였더니 여럿이 말하기를 이미 수법이 있으니 무슨 해될 것이 있겠는가. 거간할 때에 때를 따라 처리할 뿐이다 하는 고로 신도 역시 불가하다고 힘써 말하지 못하였고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니옵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101권 세종 25년 7월 15일 무진 네 번째 기사. 낮은 품계로 높은 직책을 맡은 자는 수라고 칭하여 임명하고 거간할 때 각기 본품으로 수라 칭하여 타관을 임명하게 하다. 이제와 의정부에 전지하기를 사인은 삼품으로 거간하게 하고 육조 정랑은 사품으로 거간하게 되는 것은 이미 전에 입법하였다. 그러나 사인과 정랑에 골이 생겼는데 인기가
상당한 자가 없으면 사인은 오품에서 정랑은 육품에서 수라고 칭하여 임명하였다가 만기가 되어서 그가 날 때에 자격이 사품, 오품에 미치지 못하거든 각기 본품으로서 사오품의 타관에 수라고 칭하여 옮겨 임명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101권 세종 25년 7월 15일 무진 5번째 기사. 승정원의 공법의 실행 여부를 묻다. 임금이 승정원에 이르기를 공법을 설정한 것은 백성에게 편하게 하려 함이었는데 황희는 혁파하기를 청하고 신계는 실행하기를 청한다. 희는 말하기를 신에게 말하는 자는 다 공법이 불편하다고 말합니다 하고 걔는 말하기를 신과 말하는 자는 다 공법이 편하다고 말합니다 하니 내가 생각하건대 공법을 혁파하고자 하는 것은 희의 뜻인 고로 희에게 말하는 자는 다 불가하다고 하는 것이요 공법을 실행하고자 하는 것은 개의 뜻인 고로 개에게 말하는 자는 다 가히 행할 것이다 하는 것이다. 기와 개의 두 의논이 같지 않으므로 줄 바를 알지 못하여 나도 역시 결단할 것을 알지 못하겠다. 희가 공법을 혁파하고 세받는 액수를 지금의 거두는 액수만큼 정하자고 하면서 말하기를 고려 때에는 사전에 세납을 받아도 백성이 오히려 견디었으니 그것으로 좋게 백성에게 변할 수 있다 하였으니 나도 그러하다고 생각한다. 공법을 실행한 것은 개의 본의인데 오늘에 이르러서 또 조세의 액수를 감하자고 의논하고 또 이 보험이 안평대군에게 말하기를 일찍이 군의원의 수령이 되었었는데 이 앞서 손실법을 실행할 때에는 다만 세납 70석을 받던 땅이 이제는 세잡 700석을 받는다고 하였으니 과연 그러하다면 본디 백성에게 편하도록 하려 하던 것이 도리어 백성의 병이 된 것이다. 부득이해서 공법을 시행하려면 그 조세를 감하여야 백성에게 편할 것이다. 너희들은 다 근신이다. 이미 그 의논의 본말을 알았을 것이니 그 소견을 구애하지 말고 허심으로 힘써 생각하고 다 말하라. 하니 조서강 이승손 등이 아뢰기를 공법의 조세를 감액하고 다시 순영과 시험하는 것이 옳을 것이옵니다. 하므로 임금이 동궁에게 명하기를 서강과 승손 등을 인견하고 다시 의논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101권 세종 25년 7월 16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장령 조자가 여덕, 윤, 이극점, 김숙지, 황의헌 등을 논죄하다. 여덕윤이 일찍이 경기 경력이 되어서 수령에게 청하기를 나의 과전이 어느 고을에 있다 하여 가만히 실수를 더하게 하였고 또 비밀이 광주 수령에게 청하여 사사로 선군 김관진의 본역을 감면하게 하고 공공연하게 데리고 갔사옵고 이극점은 일찍이 서천군사가 되어 본군의 쌀과 포목을 훔쳐서 제주에서 말 한 피를 샀사옵고 또 포목과 곡식으로 제주에서 말을 샀다가 배가 파손되어서 빠져 죽었사옵고 또 바닷고기를 잡아서 마음대로 썼사옵니다. 이 두 사람이 마음과 행실이 이와 같사오니 수령의 직임에 마땅하지 아니하옵니다. 지금 면천군사 김숙지와 회덕현감 황의헌은 비밀리에 서울 기생을 부려서 청사 안에 머물러 두었다가 열흘이나 지나서 돌려보냈사오니 엄난하고 더럽고 방자함이 이보다 더 심할 수 없습니다. 이미 대사가 지났으므로 추호하여 배주기는 어렵사오나 즉 모두 바직하여 뒷사람을 징계하소서. 각사의 공자부는 성적을 고사하여 관리를 올리고 내리는 것으로 관계되는 바가 커온데 이제 본부에서 각사의 공자부를 조사하오니 문겨 지우고서 서명한 자가 40여인이오니 마음씀이 간사하고 염치가 땅에 떨어졌사온데 이조 고공사 낭청이 또한 검사해 핵실하지 아니하였사오니 불갑을 징계해야 하겠습니다. 청하건대 모두 파면하여 내쫓게 하소서. 양형고 승, 양순과 정진연이 일찍이 본고의 쌀을 도용하였사오니 마땅히 과제하여야 하겠사온데 다행히 사유를 입어 끝내 입건해 조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또 마른 고기를 성균관과 오부 학생에게 내려주었사온데 오부에서는 다 생도에게 먹였사오나 성균관에서는 하나도 먹이지 아니하고 모두 다 남용하였으므로 본부에서 곧 그 이유를 행문하려고 하던 차에 또 사유를 만나 과제하지 못하였습니다.
순과 진녀는 2번이나 장우를 범하였사오나 아직도 마음을 개전하지 아니하였사온데 모두 성균관의 본직으로서 그대로 양현고를 겸무하고 있사오니 청하옵건대 다른 벼슬에 고쳐 제수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걱점의 소행이 그와 같다면 의당 갈아야 할 것이요 여윤덕의 과전에 대한 사건은 의금부에서 수액할 때에 변명하여 면하게 되었으니 다시 논할 수 없는 것이요 또 영영 소용하지 못할 죄가 아니니 파면할 수 없다. 김숙지 황의헌과 공주아부를 뭉개어 고친 것도 이미 대사를 지났으니 다시 논할 수 없는 것이다. 또 헌부는 법을 집행하는 관청이니 사전의 사건은 더욱 추론할 수 없는 것이다. 양승 정진현은 비록 사유를 지났지만 그 겸간을 파면한다는 것은 파직과 같은 것이 아니니 내가 마땅히 이조에 논의하겠다 하였다. 세종실록 101권 세종 25년 7월 16일 기사 두번째 기사 도류 이하의 죄를 방면하여 사할 때 그 죄로 충분한 자도 방면하게 하다. 형조에 전지하기를 지금부터 도류 이하의 죄를 방면하여 사할 때 도류 이하의 죄로 충분한 자도 아울러 모두 방면하고 그 도류 이하의 죄로 안치하였거나 부추한 자도 역시 다 죄명을 갖추 기록하여 즉시 아르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101권 세종 25년 7월 16일 기사 세번째 기사 종묘에 비를 빌고 기후 초례를 행하다. 또 내성보화 천존에게 기후 초례를 행하였다. 세종실록 101권 세종 25년 7월 17일 경우 첫번째 기사 한재로 인하여 각도의 박물 및 별 진상을 검하게 하다. 예조에 전지하기를 금년에 한재가 너무 심하여 민생이 염려되니 각도의 관찰사 도질제사 처치사는 이번 개해년의 강무 동지와 오는 갑자년의 정조 강무 탄일 단오의 박물 및 별진상을 모두 진상하지 말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101권 세종 25년 7월 17일 경우 두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이극점을 첨가한 2조를 탄핵하다. 사헌부에서 2조가 이극점을 첨가해 쓴 이를 탄핵하니 판서 박안신, 참판, 권맹손, 참의, 이변이 예고를 하여 혐의로 사직할 것을 청하며 임금이 혐의하지 말라고 명하고 인하여 장령 조자를 불러 하교해 말하기를 극점의 이름이 무제록에 있는 고로 2조에서 쓴 것이니 탄핵하지 말라 하니 자가 말하기를 극점의 죄는 사람들이 모두 다 아는 바이온데 2조에서 알지 못하고 쓴 것은 아니옵니다. 2조는 전선을 주장하는 것이니 마땅히 어진 사람인지 아닌지의 내력을 논하여 쓸 것이온데 만약 알지 못하고 썼다 하면 이는 그 임무를 행하지 못한 것이요 알고서 썼다면 이는 임금을 속이는 것이오니 불갑을 탄핵하여 하겠습니다 하며 임금이 말하기를 무제록에 기재하는 날은 그것이 벼슬길을 열어주는 것이니 지금 2조에 무슨 죄가 있겠는가 다시 탄핵하지 말라 하였다. 세종실록 101권 세종 25년 7월 17일 경우 세번째 기사 대마조 채찰사 이예가 하직하다. 세종실록 101권 세종 25년 7월 17일 경우 네번째 기사 함길도도 채찰사 황보인에게 풍흉을 살펴 축성하도록 명하다. 황보인에게 전지하기를 내가 생각하니 병진년의 가뭄은 개국 이래에 없던 재변인데 금년의 가뭄도 병진년과 다름이 없으니 이것은 하늘이 돕지 아니하여 그런 것이다. 비단 특별히 농업뿐만 성숙되지 않은 것이 아니다. 하늘이 꾸지람을 보인 것이 이와 같기에 이르렀는데 이런 데를 당하여 여럿을 동원하고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참 하지 못하겠으니 급히 축성하는 역사를 파하여 하늘의 꾸지람에 답하는 것이 가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생각하니
평안도 변방의 백성들이 겨울에 이뻐하는 괴로움이란 말할 수 없는 것으로 근심하고 탄식하는 소리는 귀로 참아 듣지 못하겠으니 만약 수리의 성을 쌓는다면 수리의 백성이 그 이뻐하는 고생을 면하게 되니 그 이익이 되는 것이 만배나 될 뿐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번 가을에 평안도 변방 고을이 만약 농사에 실패하지 아니하면 명년 봄에 비록 크게 일을 벌이지는 아니하더라도 수리의 성을 쌓을까 하는데, 만약 그렇다 하면 평안도 함길도는 같은 한 가지 일이라 함길도의 축성도 또한 철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축성하는 일은 해가 풍년이 들고 시들이 화평하여 백성들이 역사에 즐겨 나오면 진시로 상책이 될 것이요, 비록 풍년이 아니더라도 농사가 실패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또 그 다음이 될 것이다. 해가 흉년인데도 쌓는다는 것이 이미 옳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쌓는 바가 매우 적어서 한갓 해마다 성을 쌓는다는 허명만이 있을 뿐이고 나라를 이롭게 하는 시료가 적은 것이겠는가. 내가 깊이 궁궐 속에 있어서 그곳의 일을 알지 못하였으니 가물의 심하고 덜한 것과 화곡의 잘되고 못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경은 나라를 맡은 대신으로 대임을 받고 가 있으니 일의 급한 것과 늦출 것을 자세하게 갖추어 알 것이며, 하물며 오늘날 그곳의 농사 형편은 눈으로 보았으니 어찌 시기를 살피고 사세를 요량하여 하지 아니하겠는가. 경은 심사숙고하고 참작하여 시행해서 나의 뜻에 부합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01권 세종 25년 7월 17일 경우 다섯 번째 기사. 소극전에 기도 올리는 글을 지제교에서 지어 올리게 하다. 예문관 대제학 조말생이 아뢰기를 무릇 대소의 제문은 반드시 지제교를 시켜서 지어 올리게 하여 가하다는 말씀이 있은 후에야 쓰게 되었는데, 오직 소극전에 기도 올리는 글만은 예문관의 참회 관원을 시켜 제수를 하게 하므로 사이에 미진함이 있어서 대체에 어긋남이 있사오니 청하옵건대 지제교로 하여금 지어 올리게 하여 가하다는 말씀을 받아 쓰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01권 세종 25년 7월 17일 경우 여섯 번째 기사. 승정원으로 하여금 각사의 경비와 고을의 공무를 마감하여 형편에 따라 감면하게 하다. 임금이 승정원으로 하여금 각사의 경비와 고을의 공무를 마감하여 임금이 승정원에 이르기를 병진년이 지극히 감으로쓰나 경상도와 전라도는 조금 성숙하였었는데 금년에는 팔도가 다 그러하여 병진년보다도 더욱 심하니 장차 어떻게 구호할 것이냐. 내가 반찬을 감하고 무릇 모든 연형을 일제 다 정지하려 한다. 또 긴하지 않은 비용을 들고 공부를 감하여 나라의 재정을 피이게 하려 하는데, 나의 이번 의복에 수용되는 면사 등물은 내가 다 알고 있으므로 감에 들기가 어렵지 아니하지만 그 외의 경비는 내가 실로 알지 못한다. 만약 당의 유사로 하여금 마감해서 감하고 들게 한다면 반드시 더디고 느릴 것이니 너희들이 호조와 같이 각사의 경비와 각 고을의 공무를 마감하여 형편에 따라 감면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01권 세종 25년 7월 17일 경우 일곱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행수의 법에 대해 아뢰다. 의정부에서 이조의 정문에 의하여 아뢰기를 삼가 상구하오니 당나라의 외관제도는 상도호 부도호이고 원나라의 외관제도는 연방사 부사이고 고려의 외관제도는 부사 판관이오니 만약 그렇다 하면 반드시 사가 있는 아문이라여 부사가 있게 되옵니다. 본조의 제도는 계승부 유수를 중 2품으로 임명하여 보내면 부유수라 칭하고 또 도후부에는 단지 한 사람만 있는데 부사라 칭하고 목사가 있는 고을에는 목사가 있어 부목사라 칭하오니 실제 옛 제도에 어긋납니다. 당나라의 제도를 상고하오면 혹은 조청대부 종 5품의 작업으로 상주의 자사 종 3품의 직사를 수하기도 하고 혹은 조위랑 정 6품의 작업으로 중하주의 자사 정 4품의 직사를 수하기도 하며 혹은 통일대부 정 4품의 작업으로 현령 정 5품의 직사를 행하기도 하고
혹은 중대부, 중사품의 자급으로 현령 정5품의 직사를 행하기도 하온즉 행수의 법은 외관에도 통하옵는데 우리나라의 행수의 법은 다만 경관에만 행하고 외관에는 행하지 아니합니다. 이로 인하여 외관을 제수할 때를 당하면 인재를 얻기 어려워서 관직과 품계가 서로 맞지 아니하므로 법방해가 되는 것이 있사오니 이제부터는 옛 제도에 의방하여 계승부는 1품과 정종 2품의 관찰사가 다 도관찰사라 칭하는 예에 의하여 1품으로부터 종 2품에 이르기까지 모두 유수라 칭하고 대도부나 목관은 4품관으로 임명하고 도호부에는 4, 5품관으로 지군사는 5, 6품으로 현령 판관은 6품관으로 임명하옵되 모두 다 수라 칭하게 하옵고 지군사를 3품관으로 임명하고 현령 현감을 3, 4품관으로 현감을 5품관으로 임명하는 데는 모두 다 행이라 칭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하면 그의 옛 제도에 합할 것이오며 제수할 때도 역시 방해되는 것이 없을 것이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101권 세종 25년 7월 17일 경호 8번째 기사 집현전에서 표신을 만들어 경현이나 동궁에서 책을 들여가고 3년에 한 번씩 마감하여서 서적의 유실을 막을 것을 건의하다. 집현전에서 아래기를 경현에서 서책을 들어갈 때에 중간이 오매불을 보여 전한 뒤에야 들어가게 하니 동궁에서 서책을 들여갈 때는 황량목으로 표신을 삼아 일체 대내의 예의에 의하여 쓰게 하소서. 또 서책을 여러 해 마감하지 못하면 혹은 유실될 것이오니 이제부터는 3년마다 한 차례씩 마감하게 하되 만약 소장 관원이 갈려 교대하게 될 때에는 수량에 의하여 마감하고 문부에 기록하여 넘겨주고 각사에서 만약 참고할 일이 있사오면 반드시 관리를 시켜서 본전에 나아가 상고하게 하고 부득이하여서 가져가야 할 책이 있다면 사연을 아래고 신 아무개라 서명하고 가져갔다가 일이 끝난 뒤에는 즉시 친히 가지고 와서 완납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오매부는 오매나무로 만든 표신이다. 세종실록 101권 세종 25년 7월 17일 경우 9번째 기사 가뭄으로 인하여 양로연을 정지하다. 세종실록 101권 세종 25년 7월 17일 경우 첫번째 기사 병조 참판으로 실안 제주를 삼다. 이조의 쌀이기를 군기감은 직책이 군국의 중사를 관장하였사온데 병조 당산이 규찰하지 아니하오니 실로 옳지 아니합니다. 청하옵건대 이제부터는 병조 참판으로 실안 제주를 삼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101권 세종 25년 7월 18일 신미 첫번째 기사 권례에서 수를 쓰는 것을 정지하고 모든 감할 수 있는 것을 의논하여 아래 것을 승정원에 명하다. 임금이 승정원에 이르기를 올해 감으로 비가 오지 아니하는 것은 병진년과 다름이 없다. 천재가 이에 이르렀으니 어찌한단 말이냐. 곡식 저축하는 방법을 불갑을 생각하여 하겠는데 이제 치평요람을 편찬하는 문신의 공업을 정지하자고 청한다. 그러나 여러 해를 두고 편찬하던 것을 하루아침에 정파하여 일이 끝내 성취되지 못하는 것은 진실로 옳지 아니하다. 두시를 수찬하는 등의 일은 파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공에 써든가 사에 써든가 나라에 써먹는 것은 일반이다. 오직 술이 곡식을 허비하는 것이 적지 아니하니 이제부터는 궁중에서도 술을 쓰는 것을 허락하지 말고 내가 만약 병으로 인하여 복역할 때에는 이를 쓰게 하되 이밖에 비록 겨울이라도 술을 올리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권례에서 술을 쓰는 것은 다 정지하고 끊을 것이니 기타의 모든 감할 수 있는 것은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101권 세종 25년 7월 18일 신미 두번째 기사 외통사 최웅이 윤인소의 사목과 종정성의 서계를 가지고 대마도에서 돌아오다. 그 사목에 말하기를 1. 지난 6월 30일 대마도에 도착하여 예조의 서계를 전해주고 종정성에게 일렀더니 대답하기를 이 섬의 사람이 귀국에서 도둑질하고 누락질한 것은 내가 처음에 알지 못하였다가 이제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본도의 배 한 척과 일기주의 배 한 척이 기국에 가서 도둑질한 것은 지극히 황공하오며 재물의 수요는 지금 아직 자세하게 조사하지 못하였사오나 인구는 다 일기주 사람이 노략해 갔으므로 즉시 사람을 보내어 일기도주에게 편지로 돌려보내기를 청하였사오며 본도의 도적 같은 것은 내가 다시 극력수색하여 체포하겠다 하였습니다. 1. 본도의 평소부터 알던 사람이 비밀이 신에게 이르기를 처음에 대마도 배 두 척, 일기주 배 두 척, 상송포 배 한 척이 사울의 중국의 사업부에 가서 도둑질 하다가 식량을 얻지 못하고 줄이고 피곤해 돌아오는 길에 조선 지경에 이르러서 도둑들이 조선 변경에 들어가 도둑질할 것을 의논하니 사이아문이 홀로 말하기를 나는 조선에 왕래하면서 후하게 언덕을 입었고 또 도주 정종성이 성심으로 기순하고 있으니 비록 털 것만큼이라도 약탈할 수 없다고 하고 드디어 먼저 돌아왔는데 본도의 사응포 사람인 시라사야문의 배 한 척과 일기주의 모돌이 사람인 돈사야문의 배 한 척이 서여서도에 이르러서 조선배를 만나 임구와 재물을 죽이고 노략질하여 돌아왔다고 하였습니다. 1. 대마도 외인들이 의논해 이르기를 이제 이 섬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도둑질한 것은 그러하지만 도주가 조선에 향해서 지성을 얻기 순하는데 이같이 도둑질한 것은 매우 부당한 것이니 반드시 중하게 죄지어서 뒷사람을 징계해야 한다고 하였고 그 종정석의 서계에는 말하기를 이제 적선이 제주의 공선을 노략하고 죽였다는 말을 듣고 깊이 황공하여 하옵니다. 포로해 온 남녀는 대마도에는 현재 한 명도 없사옵고 일기도 외인들이 잡아갔다는 말을 사람들이 많이 하는 고로 즉시 사람을 보내어 찾게 하였습니다. 만일 본도에 이 같은 사람이 있사오면 장차 논지에서 잡아보내겠습니다. 생각하옵기는 그 적선 두 척 가운데 한 척은 대마도 상포에 사는 선조 시라사야문이었고 격이는 대마도에서 사는 31인과 육지에 흩어져 사는 30인이옵니다. 한 척은 일기도 모도리에 사는 선주 돈사야문과 삼보라고라 이 등이었고 격인들은 다른 곳에서 흩어져 갔으므로 자세하게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